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43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희 방송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조촐하게 모였어요. 좀 전에 딴딴하고 등장하셨던 안 감독님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다람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너무 피곤해요. 이상하게 네. 날씨가 벌써 봄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상이고. 되게 따뜻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좀 졸리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제가 수면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졸리면 자기로 일단은 무조건. 그래서 가능하면은 잠을 위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양압기를 교체를 받아가지고 신상 양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양압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는 걸로 네. 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없는 감독이라 이 감독입니다. 실제 감독은 아니에요. 본업은 감독이 아닙니다. 안 감독님은 감독이 맞습니다. 저를 감독하고 계시죠? 예, 저는 안 감독님을 감독하는 이 감독이고요. 예. 저는 요 근래 뭐 특이한 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칭찬을 했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를 네. 2회차를 끊었습니다. 아하. 노원 쪽에 있는 더숲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 들어봤어요. 더숲 아트 시네마. 네. 거기서 보는데 우선은 두 번 봐도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조금 인상적인 게 있다면 그날 이제 영화를 예약을 하고 이제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기요, 죄송한데 요 영화 보고 주는 축전으로 주는 티켓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지인이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저는 그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 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축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그냥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고, 그럼 어디서 받아요 하니까 티켓팅한 데서 받으라고 해서 2장 받아서 한 장은 같이 본 친구 주고 그 한 장은 그냥 이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천사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죽은 사람 취급을 했네요. 산송장 취급을 했네. 네. 어머, 천사시네요 이러면서 네. 너무 고맙다고 하더니 주머니에 있는 핫팩을 저한테 줬어요. 주면서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온기를.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습니다 하고서 이제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얼마를 주려고 했었을까? 그거라도 알고 거절했어도 되는데 5,000원? 어차피 그 정도면 팔 걸 그랬나? 그러니까요. 티켓 값이 9,000원인데? 딜을 하셨어요, 딜을. 근데 그냥 어차피 저는 이전에 이미 그 축전으로 포스터를 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이왕 주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자. 그렇죠. 천사라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핫팩은 조금 의외였어요. 안 주셨어도 될 것 같은데. 짬처리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뜯진 않았어요. 새 걸 줬어요? 새 걸 줬어요. 나 쓰던 거 준 줄 알고. 이거라도라고 해서 좀 당황했지만 하여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청취자인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누구지? 되게 그래도 좀 연락처라도 받을 걸 그랬나 근데 이러면서. 와, 그러게요. 그거를 무슨 의미가 근데 있을까? 영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축전만 모으거나, 왜냐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건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면 영혼 보내기라고 티켓 그건 알죠. 사고 축전만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특히 요즘 인스타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가치 있어지는 굿즈들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인 것 그러면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은 영화를 안 봤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축전을. 근데 몇 회차일 것 같아요, 이번도. 왠지 그런 몇 느낌? 회차.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람쥐.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천사시네요. 천사예요. 이천사. 좋습니다. 숫자네요? 디스엔세. 그러네요. 죄수번호 2004 나와. 예, 좋습니다. 그게 접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또 2번 보니까
더 좋아지는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런타임 3시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3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저는. 체력입니다. 예, 좋습니다. 차라리 그 오늘 본 해적이 더 지루했어요. 아이 듣겠어요. 자 먼저 얘기해봐요. 사실 오늘 해적이랑 킹메이커가 네. 개봉하는 날이라 사실 예매율은 해적이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그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으로 음. 전편을 저는 되게 그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한국판 캐리비안의 해적이다라고 해도 그때 나온 유해진 씨도 그렇고 그죠. 뭐 김원혜 씨도 그렇고 네. 그때 나왔던 배우들 캐릭터들도 너무 좋고 그 케미도 그렇고 그냥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흥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7,800만 봤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봤어요. 롯데에서 제작한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이었어요. 그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후속이 나온다고 했는데 감독이랑 배우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탐정 더 비기닝 만든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 그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아, 의외로. 저 그거 재밌게 봤어요. 성동일 네. 씨도 그렇고 권상우 배우도 저는 의외로 망가지고 그 영화 자체가 네, 괜찮아요. 동네 그냥 골방 탐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리즈로도 괜찮았고. 예, 네. 리천진가로 나중에 또 나왔죠. 네. 근데 탐정 더 비기닝을 만들었던 감독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들고 음. 배우들은 바뀌었는데 세계관은 공유하는 거니까 네. 좀 괜찮겠다. 그냥 또 핫한 강하늘이 주인공이고 또 이광수 캐릭터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다라고 해서 봤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궁금하고 말 걸 그랬다. 그냥 그 제가 한 줄 평을 인스타에다 한 줄 평을 해적 영화인데 해적은 없고 산의 연애만 있다라고 적었어요. 이게 계속 연애질만 하고 있고 에이, 그렇더라고요. 슬프네요. 맞습니다. 연애를 왜 하지? 그게 뭐죠? 연애 있어 다중 우주에 있는 거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그 여러 가지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액션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캐릭터들도 조금 붕 떠 있고 위트가 특히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찍은 지가 꽤 된 영화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제가 예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닝맨을 즐겨 보는데 거기서 이미 해적 얘기가 나왔었어요. 촬영한다고. 근데 거기서 놀리는 코드가 뭐였냐면 이광수가 찍는다고 하니까 너 나오면 망하겠는데 강하늘 나와. 오 강하늘 나와. 그럼 내용 뻔하네. 네가 강하늘 친구였다가 여자 주인공 좋아했다고 그런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이광수가 어떻게 알았지? 많이 비슷한데요. 네, 근데 이 얘기한 지가 2년째였나 지금 지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미루다가 그리고 그 제작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조만간에 빨리 넷플릭스로 올라올 것 같아요. 개봉관에서는 빨리 내리고. 그게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죠. 예, 하고 아마도 싱크홀 봤을 때랑 비슷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들면서 대작이군요. 안 감독님은 꼭 보시길 바란다. 좋습니다. 이렇게 근황 토크를 길게 한 이유는 오늘 앙팡팬님이 없어서 둘만 있어서 좀 시간을 때우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43-1회 해적은 끝났고요. 좋습니다. 해적. 네. 모르겠어요. 흥행은 또 많이 되고 있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간만에 나온 좀 코미디 영화라 또 요즘같이 막 세상 사는 거 흉흉하고 뭐 정치 이슈들도 너무 막 어수선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도피처로 극장을 찾는 분들에겐 좋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무조건 비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저는 별로였고요. 그럼 내 마음의 별로. 좋습니다. 오늘 안 계신 앙팡팬님 그래도 자기가 자기 목은 다 하겠다며 자기 목을 다하는 코너를 유지하고자 이제 집에서 따로 녹음해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씹히냐 왜 이렇게 그 앙팡팬님이 멀리서 전해주는 코너 제목이 뭐였죠? 똑똑 스토리 왔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은범 앞에 그와 뜻을 함께하고자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찾아온다. 열세인 상황 속에서 서창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거 전략을 펼치고 김은범은 선거에 연이어 승리하며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서게 된다. 그러던 중 김은범 자택에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로 서창대가 지목되면서 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역시 네. 명불허전이네요. 네,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이. 아이고야. 이거 귀르가즘이라고 하죠. 더러워. 왜요? ASMR이라고 하세요. 아슴? 뭐야. 아니 귀르가즘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 고막을 간질간질하는. 이 사람 다변은 되게 최악이야. 좋습니다. 네. 스토리는 이런 내용의 작품이고 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영화 제목은 제대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소개를 안 했네요. 아 그러네요.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킹메이커. 좋습니다. 네. 왕 만들기입니다. 왕을 만든 자. 맞습니다. 네, ER이 붙죠. 네, 아유, 오늘 되게 좀 정신이 없어요. 네. 갑자기 좀 둘이에서도 그렇고 영화 본지 영화 본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감독님 머리에서 김이 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따끈따끈하죠. 후끈후끈해요. 네. 킹메이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가 메이커. 떠오르는 제목이지만 네.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스토리는 앙팡팬님이 언급한 그대로고요.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뭐라고 정하셨나요, 안 감독님? 서창대가 필요해입니다. 아, 네. 본인한테요? 우리나라에? 그냥 지금이요. 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창대가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서창대가 필요하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를 좀 인용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우다 보면 이기는 날도 온다. 젖잘싸이. 예, 맞습니다. 남 따라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젖잘싸라는 거 요즘에 많이 약간 그쵸. 뭐 정신 승리일 수도 있고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이 영화의 내용 중에는 이제 그 이선균 씨가 맡은 캐릭터 이선균 맞나요? 맞아요.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이선균. 봉골레로 알고 계셔가지고. 봉골레 씨가 이선균 씨가 맡은 서창대라는 캐릭터가 네. 하는 대사로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해하기 쉽게 한 줄 표현하면 참 이해할 수 있게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쉽지? 참 한 줄로 말해서 이해를 하기 참 좋은 대사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죠. 마지막 끝을 보면 그래서 졌지만 계속 잘 싸우다 보면 이기는 날도 온다라는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교양 시간을 갖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딴딴. 코드 내복 바꿨어요. 전설의 교양. 좋습니다. 좀 무섭게 해주세요. 네. 스푸키. 스푸키. 예, 좋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너무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교양에 충실하려고. 알겠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감독 변성현 감독입니다. 꽤 유명한 감독이죠. 뭘로 유명하지요? 그냥 하여튼 유명합니다. 다람쥐. 네, 제 기억에는 아무래도 첫 영화 만들었던 작품이 뭐 그 작품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평도 많았고, 근데 그때 감독이 뭐 트윗을 남겼던 어떤 이슈들 때문에 약간 보이콧을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네. 영화의 만듦새와 상관없이 관객이 많이 안 찾았던 영화로 기억을 해요. 그 영화가 이제 좀 이따 언급할 불안당 이라는 영화였고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라는 영화인데 하여튼 그거 말고 만든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그 전에 뭐 2012년에 청춘 그루브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네요. 네. 봉태규 씨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감독이랑 조연도 했었고요. 배우를 했었구나. 관객 868명 들었는데 이건 좀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PS 파트너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2012년 12월입니다. 관객 183만 명 들었고요. 꽤 많이 들었네요. 김하중 씨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지성이었나? 하여튼 나온 것 같고. 근데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동명의 연극이 대학로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전 그거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센스에서 같은 네. 거였나 보면 그렇다면 상당히 인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연극으로까지 라이센스 됐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게 제목이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예, PS가 네. 그거죠. 네. 프로페셔널 네. 사운드 네. 그런 거죠. 퍼스널. 퍼스널 사운드인가? 네, 근데 하여튼 그때 그 영화가 예.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슈가 돼가지고 연극으로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저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네네. 그래도 183만이면 많이 본 그쵸. 거예요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러고 나서 2017년에 개봉한 영화가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입니다. 예. 풀네임은 잘 기억이 안 남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한국 느와르 영화 5편 꼽아봐 하면 그 중에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만든 영화였고 저는 한참 나중에 봤어요. 네. 구설수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저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안 보러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객은 96만 명밖에 안 봤어요. 안 봤고 하지만 평은 좋았고 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불한당원들이라고 네. 해가지고 영화를 옹호하는 네. 팬덤이 생겼고 그때 이제 설경구라는 배우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큐. 예, 우리 큐 하고 싶은 거다에. 근데 그 처음으로 팬덤이 생겼다고 네. 하더라고 본인은 팬클럽이 이런 게 네. 생긴 게 맞아요. 처음이라고 중년이 돼가지고 음. 이게 약간 또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 뭐 박휘순 씨도 그렇고 음. 중년 남자 배우들한테 이제 팬덤이 생기는 것들이 좋은 거네요. 요즘에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냥 배우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인기나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게. 하고 임시완 씨도 참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영화로 기억하고 사실 이 영화는 한번 다루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뭐 이번에 그냥 옵션으로 그냥 겉다리로 좀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아쉽네요. 96만 분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넷플릭스인가 있나 모르겠네. 있으면 꼭 보세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배우들 연기가 다 좋아요. 김희원 씨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고 나서 드디어 2022년에 개봉한 영화가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제목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건 킹메이커 선거판의 여우였나? 뭐 이런 부제목이 있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 했다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2022년도에 길복순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또 지금 감독을 하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따스운 영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목이 예, 킬복순 아닐까요? 서양의 킬빌이 킬빌이 있다면 한국엔 길복순. 길복순. 외길 인생인 거죠. 액션. 하여튼 변상현 감독은 아직 젊고 재기 발랄하고 제가 이번 영화랑 불안당 2개만 봤지만 둘 다 보면 촬영 샷샷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번에는 각본은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컨트롤이 잘 되고 출연한 배우들 연기가 다 좋은 걸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를 되게 많은 배우들이 나와요. 근데 뭐 사실 그 주인공 설경구, 이선균 외에도 뭐 유재명 씨도 나오고 조우진 등등 나오는데 한 명만 좀 언급을 하자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조우진 씨가 네. 너무 잘해요. 조우진 씨 참 잘해요. 와 나는 매번 놀란 게 네. 영화가 별로여도 네. 조우진 씨는 항상 자기 목을 단단히 해요. 그리고 항상 뭔가 그 똑같지도 않아. 조금씩 변주를 주고 그 역할을 진짜 기가 맛깔나게 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필모그래피를 조금 봤어요. 네. 봤고 여러분들도 조우진이란 배우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요. 네,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전 영화를 몇 개 단역이랑 조연을 했었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2015년에 내부자들에서 조상무 역으로 나오면서 영화는 이제 707만 명 봤네요. 네.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보는 신선한 페이스인데 저 정도의 충격이랑 캐릭터랑 너무 그때 놀라웠던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연기와 캐릭터를 내부자들에서 빛을 발했었고 그쵸. 그 이후로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208만 명 봤네요. 두 개 합쳐 1000만 명 안 되네. 하고 더킹에서도 수사관으로 나왔고 그리고 원라인이란 영화 뭐 보안관 리얼에도 나왔네요. 하고 바쁘셨네. VIP 뭐 남한상성에서도 네. 나오고 뭐 강철비 1987 1987. 예. 네. 근데 저는 뭐 통틀어서 1987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1분 이내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나오는데도 너무 강렬했어. 그렇죠. 얼굴이 빨개져 있는 그 표정이랑 그때 그분이죠. 그러네. 삼촌 역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요번에 또 김종수 배우는 이번엔 그 대통령. 둘이 또 해먹으시는. 야 끼리네요.
평행 이론이네. 평행우주네, 평행우주. 평행우주. 여기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네. 그 오른팔이고 그때 받은 핍박을 여기서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예. 하고 뭐 국가부도의 날 마이야광 뭐 쭉쭉쭉 해가지고 발신제한. 강철비투 도굴. 예. 나 최근에 이제 자산어보하고 그 처음으로 첫 솔로 주연을 한 발신제한까지. 네. 제가 발신제한은 안 봤지만 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 하여튼 수없이 많은 영화에서 나오는데 영화 진짜 많이 찍으셨네요. 거의 조연 포지션으로 많이 나오셨던 것 같고 항상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한 배우인 것 같다.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예. 하고 사실 이번 킹메이커 영화가 배우들 기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조연급들이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얼굴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배우 보는 재미가 사실 있어요. 이 영화는. 그렇습니다. 하고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개인기로 배틀 붙는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옛날 힙합 한참 좋아할 때 그 1999 대한민국 같은 거 보면은 네. 되게 유명한 래퍼들이 8마디씩 나눠가가지고 한 마디씩 부르는 것처럼 네.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재미가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하여튼 뭐 전설의 교양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코너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 스푸키. 좋습니다. 예. 참 그리고 뭐 외국의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또 사실 있어요. 조지 네. 클루니 나오고 그 뭐냐 라이언 고슬링 나왔던 거 그런 게 있는데 보진 못했지만 대통령 만드는 사람이 이제 왕 킹메이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에 있었던 그 현대사에 있었던 실존 인물, 뭐 김대중 대통령 예. 을 옆에서 보조해서 만들었었던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라 저는 약간 픽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사실보다 그 전기물스러운 영화여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고 그러게요. 의외의 재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영화의 이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상했던 점에 대해서 토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안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죠? 예, 이게 2시간이 넘는데 아 그랬나요? 2시간이 살짝 넘습니다. 런타임이 127분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오기 전에 아이씨 뭐 또 2시간이 넘어 이러면서 아 예, 요즘에 맨날 2시간이 넘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때 그 불안당을 무난하게 봤거든요. 되게 좋다기보다는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하는 게 이선균 씨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게 첫 번째가 너무 우리가 그분을 희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안 먹어. 비슷했나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아, 그래요? 또 하나가 설경구 씨에 대한 걱정은 너무 그 상징적인 인물을 너무 이렇게 모사한다는 느낌이 들까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거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보려고 간 게 아닌데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이성균 씨가 잘 풀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화는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글로 쓰면은 10초만 보는데 유튜브로 만드니까 30분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요즘 그런 게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근현대사는 이게 글로 서술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진짜 실제 인물들이 구현해 주는 느낌이 드니까 또 하나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하세요. 애플. 근데 뭐냐면은 예. 실제로 그 이성균이 상징하는 인물과 예. 설경구가 상징하는 인물이 같이 일을 했었대요. 어, 찾아보니까. 언제까지요? 대통령 될 10년 때까지?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 그러니까 61년부터 71년까지는 같이 이름이 일을 뭐죠? 실존 엄창록이라는 사람인데 엄창록.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은 한국 역대 선거판을 통틀어 가지고 음의 모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괴벨스였습니다. 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창벨스. 엄벨스? 록벨스? 록벨스? 벨록.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서사로 등장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편지 보내고 내가 참여하겠다 하다가 이런 것처럼 이미 준비가 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타고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노력하는 천재가 아니고 그냥 네. 타고난. 근데 저는 이 인물이 지금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젖잘싸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과 또 조우준 씨가 던져주잖아요.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 이거 되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 특정 인물을 상징을 해버리니까 갖는 거부감이 생겨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제가 아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예. 그 사람이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가상이라고 설정을 해버렸으면은 훨씬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 시대에 그걸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저도, 그게 좀 아쉽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오도 때처럼 그때 가상의 멕시코라고 하고 그냥 어차피 다 알잖아요. 저도 영화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실제 그러니까 중간부터 약간 다큐 보는 느낌으로 자꾸 저도 전기물로 보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영화 안에 있는 극적인 감동이나 드라마틱한 걸 느껴야 되는데 아 저랬었구나라는 어떤 정보 전달로 그쵸, 저도 그쵸. 파악이 돼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치 고관여층들은 네. 훨씬 더 즐겁게 보면서 그쵸, 그쵸. 에이 저거 뻥이야 아니면 네. 아 저때 저런 식으로 했겠다라는 그쵸. 걸 하면서 좀 더 이거 스파이더맨 1, 2, 3 봤던 사람이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더 재밌게 보는 것처럼 이 영화도 보면 그런 재미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이자 아쉬운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해가지고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제가 중간에 시간 체크해봤거든요. 지루했군요. 아니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몰입도가 살아있더라고요. 왜냐 2시간이면은 절반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솔직히 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지금 좀 보셔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 영화고 그 누가 뭐래도 이게 제가 뭐 한국 요즘에 정치 이슈들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 보는 느낌이 나요. 막 막장에다가 극단적인 건데 네.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드라마만 보면 그 와중에도 걔네들이 이슈를 덮거나 해서 두뇌 플레이를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쇼도 제대로 하고 그런 미국 스타일의 어떤 정치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뭔가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추하고 지저분한데 그게 아쉽죠. 사실 그 저도 옛날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영화가 특히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네. 정확히 뭐 7, 80년대 정확히 모르는데 네. 그 시기엔 정치를 해도 최소한 어떤 로망이랑 낭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를 들면 어떤 연설에서 1대1로 그 맞짱 토론하듯이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웅변이나 연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고 그쵸. 자기의 지식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막 게시판 댓글 달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SNS로 하죠. 네. 저는 뭐 트위터하고 이런 네. 것들은 너무 빠르고 지저분한 식으로도 정치가 좀 되게 혐오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네. 이 시기 이미지는 조금 더 로망이 있고 세상을 좀 바꾸려는 뭔가 진짜 부당한 거에 맞서 싸우는 이런 어떤 약간 낭만적인 정치 시대인 것 같아서 요즘 정치에 좀 그 해이를 많이 느낀 사람들은 이 영화 보면서 맞아 정치가 좀 저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그 공교롭게도 영화에서 보면 그 이성균이 맡은 서창대라는 역할이 그 그림자라고 예선 부르잖아요. 별명이.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그림자라고 불리고 또 그 어떤 샷이 있어요. 설경구하고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설경구는 빛 조명 안에 있고 어두워서 이렇게 얼굴이 실루엣에서 가려져서 네. 이렇게 이성균은 앉아서 둘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네. 나중에 그게 좀 변주돼서 그 아까 말했던 조우진 씨랑 그 남산 네. 국정원 맞죠? 네. 그 지하에서 이선균이랑 조우진이 있을 땐 보면 이선균이 조명을 받고 있고 옆에 조우진 씨는 완전 실루엣에 가려서 안 보이는 네. 그게 있으니까 그림자보다 더한 극단적인 그림자 같은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설경구하고 이선균이 대립하고 조금 틀어질 때는 오히려 설경구가 그림자에 놓여 있고 이선균이 좀 더 환한 빛으로 나와 있는 이미지가 나는데 뭐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이미지를 보면서 일본 만화 중에 그 이케가미 류이치 맞는 것 같아요. 그 크라잉 프리맨 그린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좀 극우주의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세인트 빛과 그림자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작가가 그린 거. 내용이 뭐냐면 어렸을 때 감옥인가 소년원인가에서 있었던 두 친구가 있는데 둘이 이 세계를 바꾸자 해서 한 명은 빛의 영역으로 와서 정치가가 돼가지고 완전 옳고 선한 일만 하는 정치가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완전 암흑 야쿠자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뒤에 돈이나 돈 세탁이나 뭐 뒤에서 벌어져야 되는 어두운 일을 완전히 막 맡아서 하는데 네. 목적은 이 망가져가는 일본을 바꾸자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들이 뭐 표절 이런 건 아니고 네. 떠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런 소재의 영화 많아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내가 엔딩 크레딧에서 봤어요. 서창대 네. 라는 사람이 여기서 역할 이름이잖아요. 그쵸? 실제 스텝 중에 있습니다. 스크립터 이름이 서창대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스크립터 그러니까 제작부 이름을 그냥 쓴 거겠죠. 근데 그냥 웃겼어요. 근데 실제 스크립터라는 것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항상 어둠 속에서 이렇게 옮겨 적고만 있지 밑에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또 중요하죠. 또 그래서 그 감독이 점이. 일부러 그 이름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되게 의외였습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네. 아까 보면서 그냥 웃겼어요. 스크립터 서창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감동을 많이 받은 건 제가 설경구 씨를 원래 되게 좋아해요. 네. 원래 팬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게 그 한국 영화 배우 트로이카 하면 대부분 송강호, 설경구, 최민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좀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최민식 씨는 이순신이란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어요. 네. 명량에서. 그쵸. 그리고 송강호 씨는 의뢰 변호인이었나 해서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죠. 연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인물 자체가 그냥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중압감을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든 어떤 역할들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뭐 소화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송강호 정말 대단한 게 그 캐릭터에서 막 연기나 이런 것 같이 뽐냈으니까 그 뭐 과부하도 이겨내면서 근데 이번에 실존했던 어떤 상징성이 가장 큰 인물 중 한 명인 김대중 대통령을 그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인 설경구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그 공통점은 엄청나게 그 부담이 되는 실존했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연기를 해냈다고. 재현해냈다. 네, 요거를 할 수 있는 배우는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이게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미지가 씌워졌을 때 사람들이 공감할 만할 정도의 신뢰와 어떤 숙련된 것과 그 사람들의 명성이나 이게 쌓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좋았고 이번에 또 정말 잘 소화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상징성 어떤 저는 명량, 변호인 이 영화 세 개 중에 이 영화 세 개 비교하면 제일 좋았어요. 그 셋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우로서 봐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일단 저는 명랑은 못 봤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이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물을 연기하지만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이번 영화에서 설경구 씨는 그냥 그 인물을 재현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질감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근법은 확실히 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배우를 솔직히 왜냐면은 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예. 그 성운수라는 배우 네. 사실 그 캐릭터를 따지면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배역인데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분이세요. 네. 예고편에도 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나 존재감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아. 2편밖에 안 돼. 신기한 게 어떻게 저걸 살렸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포토제닉한 그 배우가 있다. 약간 사람들 관심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든 목소리든 그 되게 좋은 배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사이즈를 따지면 그 박비서인가 정비서인가 그 김성호 씨가 김성호 씨요. 네, 근데 비서. 그 배역보다 더 작은 배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영화 내내 계속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냥 외모 때문에 그랬나?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캐릭터도 그렇고 네, 말투도 그렇고 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도 근데 저는 조금 신기했는데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를 평가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 어울리는 배우도 분명히 있었고 예, 맞아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캐스팅이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연출력이었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정치 드라마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만 많이 나오다 그쵸. 보니까 그 사이에 등장하는 네. 몇 안 되는 여자 캐릭터다 보니까 더 조금 더 보였었던 것도 분명히 네. 있을 것 같고. 그래 사실 여배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배정옥 씨 정도. 그분도 특별 출연이에요. 예, 특별 출연이더라고요. 특별 출연은 사실 진선균 배우가 특별 출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난 근데 그 정도면은 특별 출연을 이야기했는데 배종욱 씨는 저 캐스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치사하게? 그게 이제 계약이나 이 조건에 돼 있는데 네. 분량이 그냥 많았을 뿐이지 네. 아마 페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받았을 거예요. 이게 누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정 출연이라고 해서 갔는데 5위를 찍었다고. 사실 그 달콤한 인생에서 네. 황정민 씨가 그렇죠, 특별 그렇죠. 출연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연기상까지 탔어요. 근데 그 너무 잘해가지고. 잘해서 더블로 계속 네. 불렀대. 그리고 그 심지어 특별 출연인데 네. 그 분장이랑 이것도 자기가 다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를. 인생 연기였죠. 황정민 씨. 근데 맞아요. 그때 되게 강렬했어요. 네. 몰랐어 인생 고통이야. 그러니까 찌르고. 진짜 얍사범의 끝. 예, 백사장이었나. 근데 최근에는 저 조우진 씨. 정말 그 독사 같은 연기는 이번에 진짜 타의 추종을 스물 느물느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선균이랑 조우진의 어떤 지략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제갈량 대 사마이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사실 그러기엔 둘 다 결이 좀 둘 다 나쁜 쪽으로 결이 비슷해가지고 대결 구도로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을 지금 그 엄창록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넘사벽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먼치킨 급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 그 연기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인물 구성이 좋았던 게 조우진 씨의 태도를 보면은 항상 뒤따라가는 척을 해요. 일부러 뭐 이렇게 뭐 그래 막 이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살려주는 거죠. 계속 상대방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맞다일 친다는 식으로 글을 썼거나 연기를 했다면은 근데 말도 안 실제 돼. 캐릭터도 네. 절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정면에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그 폭탄 테러 네. 그 사건은 조우진이 꾸민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네. 대통령도 속이고 다 속인 네.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네. 진짜 고단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수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근데 그리고 그 글이 참 좋다는 게 결국 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드라마들 일타 쌍피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장면도 만들어내고 실제 역사로도 그렇게 이게 저는 그 글쓰기에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소스를 가지고 1987이나 남산의 부장들도 그렇고 특히 남산의 부장들은 원작 그 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텍스트를 잘 고증을 많이 채정을 해가지고 글을 써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틱한 구성이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 그건 좀 아쉬웠죠.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속도가 처지는데 저는 사실 그 맨 마지막 장면은 물음표였어요. 그 식당에서 둘이 얘기 나누는 거는. 근데 그 이외에는 야 이거는 템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솔직히 그 연설 장면을 보면은 자꾸 반지의 제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대중들이 막 있고 이런 거하는데 카메라 도는 게 그러니까 뭐지? 왜 이렇게 하지 그러는데 팬을 하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장면들 미장센들은 다 좋아. 그러니까 빛을 이용한 장면에서 다 좋았는데 그런 연설 장면에서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리고 뭐 좋았던 건 사실 부족했던 건 누가 뭐래도 약간 엔터테이닝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놓고 가는 게 있고 약간 잘못되면 이 영화 잘 되면 좀 정치 관련돼 가지고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내부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남사 내부장들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잘 즐겁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지금 예매율이 2위라는 게 그 증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제목이랑 스토리만 대충 알고 있어도 지금 굳이 보고 싶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줄 평을 서창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함부로 자기를 정의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옳은 태도인 것인데 지금 저는 뭐 솔직히 정치권에 관심이 많으니까 봤을 때 서로가 정의인 척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또 전에 제가 방송 때 얘기했었어요. 그쵸? 내가 정의다고 너무 옳다라고 해서 대신
하는 사람일수록 좀 위험한 쪽으로 갈 네. 확률이 화살촉이 될 확률이 높다고. 그리고 지금 저는 가장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지성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무지성. 예. 그러니까 지성이 없다. 그냥 닥치고 이거죠. 지금 현재 혼탁하잖아요, 정치판이. 근데 여기서도 무지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모든 방패가 돼요. 완벽한 방패가 돼요. 뭐냐면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엇은 어때? 저때라는 토론이 안 돼. 왜냐? 그냥 한마디로 아니야, 나는 무지성으로 그냥 갈 거야. 나는 그것만 아니면 돼. 이러면 돼. 라는 식의 게 되는데 제가 서창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왜 했냐면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뒤집어 엎거나 그나마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지략이 필요하지 않나. 현명한 저는 서창대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맞아요. 사실 이겨야지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근데 그 말은 그 조우진의 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긴 사람만이 정의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건 사실 뭐 원피스에서도 크로코다일이 한 얘기인데 그 영화 보면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주제성은 이제 첫 그 계란 훔쳐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웃집 농부가 와가지고 누가 계속 계란 훔쳐가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서창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빨간 끈으로 묶은 닭을 그쪽에다 몰래 놓고서는 그 사람이 닭까지 훔친 것처럼 만들어서 완벽하게 복수를 하라. 처절한 복수.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답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졌지만 잘 싸웠다 싫다 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정말 맞아요. 정체성. 그리고 네. 이기는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 있었던 그 김대중 그 설경구 배우가 네. 연기한 그 캐릭터는 김은봉? 네. 예, 자기가 동경하는 세상을 바꿀 어떤 정의로움과 이걸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다 접근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랑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기 기준으로는 저렇게 보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를 통해 어. 이겨서 너의 정의를 구현하자였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처음에 답답하다가도 그 둘 다 한번 실패를 경험을 네. 하고 88년도에 식당에서 만났을 네. 때 물어보잖아요. 이성균이 그 달걀 훔친 사람이 만약에 자기한테 찾아오면 설경구 씨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훔쳐간 사람한테 달걀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그 훔쳐갔다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도 바뀔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긴 한데 한 30년 전에 통했으면 하는 얘기죠. 하고 이 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서창대 어떤 면에서 이 영화는 서창대가 메인 주인공이고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서창대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바꿔서 얻은 그 현실이나 이거보단 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얻은 오래 걸리지만 올바른 결론이 나왔어야만 진정 어떤 정의로움이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느끼는 영화이고 영화의 이제 표면적인 주제는 이런데 근데 사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감동은 느끼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너무 답답해. 그렇게 계속 싸워서는 내가 보기엔 저도 서창대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맞아요. 뭐 그러니까 똥 묻은 똥통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데 내 몸에 똥을 안 묻힐 수가 없지 않냐. 네. 왜냐 상대방이 어느 수는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선을 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되게 비겁한 수단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올바른 뭐 마인드를 갖는 거는 동기부여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겨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최소한의 이긴 뭐 선거를 통해서 바꾼 역사가 있으니까 사실 다 이런 영화도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부담 없이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메시지에는 저도 동의는 못해요. 하지만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질문, 계란 질문 했을 때 마지막에 그 김은봉이 얘기하는 방식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맥히진 않아요. 오히려 서창대가 하는 방식이 저는 맨 처음 씬에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한참 동안 우리 닭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 정도는 복수해야지. 그리고 그게 지금 시류에는 맞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게 인물도 정해져 있고 사건들이 팩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팩트 안에서 어떤 주제의식이랑 이걸 담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 영화 자체에도 조금 아쉬운 답답함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더 과감한 픽션이었다면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실 그러면은 서창대를 좀 더 훌륭한 캐릭터로 만들고 반대편으로 가서 오히려 복수를 다시 하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였네. 이 영화가 정말 잘 돼서 흥행이 잘 되면 남산의 부장들급이 될 것 같고 그쵸. 안 되면 천문이 될 것 같아요. 천문이 세종이랑 옆에 있던 장영실의 장영실, 우정이랑 그 두 배우의 이런 것들이 멋있어요. 그리고 정치 실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우정이나 이런 것도 멋있긴 한데 그게 템포도 좀 너무 느리고 이게 너무 뻔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영화, 막 남자, 우정, 정치, 이게 천문도 그렇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뭐 남녀 어떤 취향적인 걸 봤을 때 여자 관객들끼리 오거나 혼자 오거나 그렇게 와서 볼만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그건 그렇죠. 네. 캐스팅도 그래요. 불안당만 해도 임시완이라는 아이돌 출신의 젊은 배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이선균도 이제는 중견 배우잖아요. 엄청 중요이죠. 그러니까 젊고 이런 배우들이 신선 배우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노련한 영화처럼은 보이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의 팬덤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취약 포인트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예매율이 낮은 것도 뭐 개봉하면 좀 평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강하늘이나 뭐 이광수, 한효주 이런 좀 더 파릇파릇 젊은 어떤 이런 재기발랄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또 안 감독님이 서은수라는 배우가 나왔을 때 청량감이 더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들 잘하는데 다 봐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장면은 내부자들에서 본 배우들 같고 뭐 어떤 장면은 그러니까 좋은 영화 몇 개 합치면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중간에 그 이한 어떤 그 이한범인가 나왔던 사람 있었잖아요. 네. 하여튼 그 신민당 세 번째 그분 옆에 있어도 허동원 배우도 그렇고 잠깐 나오는 배우들도 이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얼굴 보면 알만한 배우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을 가는 게 차라리 픽션을 좀 더 섞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되게 무색해져요. 맨 앞에 인트로에 이 작품은 실제를 기반으로 했지만 허구이니까 뭐 겹치면 우연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픽션을 더 가버리면은 그랬다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되는데 근데 지향하는 점이 이제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제 김대중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 이야기나 이런 거는 변주를 주기가 되게 이거는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도 그리고 이제 송강호가 변호인에서 했던 연기는 좀 더 그냥 송강호 편하게 한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 입문하고 아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캐릭터로 연기를 할 때랑 그 전에 완전 뭐 젊었을 때나 우리가 몰랐을 때 이야기를 하면 픽션을 훨씬 가미해도 되고 편한데 그 변형된 다음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송강호 씨도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면은 연기 톤을 아마 바꿔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유도가 상당히 낮은 어려운 게임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그 잘못하면 되게 1차원적인 흉내내기로 끝날 수 있는데 되게 좋았던 게 그 처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랑 뭐 플라톤 얘기할 때 플라톤이 스승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 대통령님이 화냈을 것 같은 이미지가 거기 나오니까 상당히 잘한다 설경구가 정말 잘했다라는 잘했어요. 생각이 구현은 진짜 잘했고 그 역할에 대한 부담이랑 이런 그리고 매력도 많이 보여주는 거여서 참 좋았게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를 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일례로 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 연설문 고치는 거 장면 나오잖아요. 그 같은 경우가 그래 진짜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천재예요. 너무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일하기 힘들 정도로 본인이 너무 많은 걸 아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독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축구하면 설명을 못 하잖아.
그렇죠. 아니 이게 왜 안 돼? 오바이트하고 바나나 킥 이렇게 차면 되잖아. 이게 왜 안 돼? 김연아죠. 3번 돌면 돼. 왜 네 번을 못해서 문제인 거야? 왜 이게 어려워? 하여튼 그런 분이셨다라는 예. 얘기를 듣고 뭐 사실 뭐 실제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 비화인 그 아까 엄창록 엄청난 씨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하여튼 그 전체 큰 사건들은 알지만 디테일한 어떤 인물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화적 재미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걸 아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되게 전기적인 영화고 팩트에 기반한 영화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예, 맞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운동화 대팔기나 네. 후반에 폭탄 테러 네. 뭐 이런 거는 뭐 상대 수긴 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해도 이게 걸리면은 티가 나게 뻔한 너무 이건 맞잖아요. 상대방이 했던 거 다시 뺏는 것도 우선은 우리가 공화당 완장 차고서 운동하러 다니는 거 자체도 사실 이거만 걸려도 이거 장난 아닌 거잖아요. 왜 우리 옷 입고 있냐 누구냐 이렇게 그렇죠. 너무 약간 얕은 수의 공격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약간 팩션 좀 팩트가 좀 그 뭐야 픽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 덕분에 작품이 약간 좀 우화처럼 보이면서 유쾌하게 볼 수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이성균이 맡은 캐릭터 자체를 아주 뛰어나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수처럼 느껴져가지고 중간에 조금 아쉬웠고 사실 초반 등장씬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 달걀에 대한 조언이랑 처음에 와서 한마디도 안 지면서 막 자기 어필을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참 소개가 잘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초반에 그 사무실에서 연설하는 장면도 사실 거기에서 이성균 씨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설득력은 다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정말 전략가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참 설득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가 인상적인 건 그 제3 후보 그 사람 그 뭐야 그 야한 잡지 제목도 뭐였죠? 무슨 협작과 뭐 이런 하여튼 야한 잡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에 명함 넣어가지고 당신이 무효표 하면 된다. 전 그 작전이랑 그 이후에 벌어진 작전에서는 조금 짜릿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와 여기서는 천재성이 약간 있구나. 확실히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저는 실제로는 잘 모르는 역사여가지고 뭐 김영삼 유재명 배우가 이제 김영삼 씨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삼김 정치라고 한참 유명했었죠. 그 세 번째는 누구예요? 김종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셋이 같은 당이었군요. 아니요. 다른 답신 거죠. 저 하나를 이겨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김영삼이 됐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밀어주기로 해가지고 김대중 라인 연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는 김종필 후보한테 나가죠. 같이 나가자 대신에 내가 되면 너 총리 시켜줄게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 건데 소위 말하는 이쪽 진영에서 민주 진영이라고 표현을 민주 진영 보수 진영 말고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해야 이기던 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당대회를 보여주면서. 왜냐면 사실 정치라는 게 거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래라고 좀 봐요. 그게 얼마나 그런 여기 김문봉이 얘기하는 이런 거래인지 서창대가 생각하는 승리 후의 거래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정치가 거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준 게 그 씬이었고 이거를 그냥 유쾌하게 영화적 유희로 하는 거는 그런 고무신 뺏고 돌려주고 이거였었던 거고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다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앞에 이거 진지한 영화 아니야? 이랬는데 고무신 뺏고 돌려주는 거 보면서 이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구나. 소똥 냄새 이러면서 그래서 선거운동하는 장면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되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좋았고. 근데 진짜 그거 다 나쁜 짓이잖아요. 그렇죠. 상대편인 척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것도 한데 잔치하는 거. 야 그거 요즘 실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요즘에 그렇게다 걸리면 그냥 SNS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도 따라서 그거 뭐 얻어먹으러 있었어요. 다녔거든요. 우편 봉투 네. 열면 네. 그러니까 우편함에 네. 우편 봉투 열어보면 현금 있어서 2만 원씩 있어서 음. 뭐 우편 봉투 열고 하는 게 유행일 때 있었어요. 음. 초등학교 때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네. 저는 아무 우편 따라가서 봉투 막 열고 일단 수건은 기본이고 가서 잔치 열렸으면 뭐 먹고 수건이랑 뭐 받아서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가 저때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소문이 그거였죠. 정권 바뀌면은 세금 많이 내서 안 돼. 이게 동네 공공연하게 돌아다녀가지고 거기서도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낮에 방송 나와가지고 뭐 잔치 있으니까 오라고 하면 가서 그러면 뭐 얻어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고무신 돌리고 이런 건 70년대쯤 얘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80년대는 진짜 수건 돌리고 뭐 먹이고 진짜 그랬어요. 예, 참 대단한 시대였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변했죠. 네, 많이 맞아요. 바뀌어지고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예. 하여튼 저는 하여튼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작년에는 사실 극장 영화를 많이 좀 그래도 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본 영화 중에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볼 때 드디어 간만에 이제 극장에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 관극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 통틀어서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영화가 개봉을 안 해가지고 대부분 그러다가 올해 이제 두 편 이렇게 몰아서 보고 나서 간만에 되게 극장에서 만족스러운 한국 영화 관극이었어요. 거의 몇 년 만일 거예요. 최근에 뭐 경건의 피도 그렇고 최근 몇 년 새 이제 워낙 되게 위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간만에 되게 좀 즐겁고 행복한 한국 영화 관극이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영화가 간만에 안정감 있는 영화를 봤어요. 아 되게 같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게 본 관극 그 경험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분 나오더라고요. 그 신민당 그 캠프 중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정민영가? 그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분도 특별 출연이에요. 아 특별 출연이에요? 네. 어떻게 특별 출연이지? 자막이 보니까 나 특별 출연 나와 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반가웠어요. 정민영. 본명은 모르겠는데 정민영. 무슨 해령인가? 아. 그래서 김해령 씨인가? 뭐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더라고. 되게 네. 반갑고 야 확실히 오징어 게임이 이미지가 세구나. 그쵸.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분이. 그래가지고 반가운 얼굴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디디알 한번 해볼까요? 아유 궁금했습니다. 네. 누가 했을까요 음악을? 김홍집이라는 음악 감독과 이진이라는 음악 감독 두 분이 하셨는데 네. 이 두 분이 공동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던 작품 보면은 뭐 해치지 않아, 내가 죽던 날, 나의 절친 악당들, 화차, 뭐 돈의 맛, 하녀, 비스트 보이즈, 천하장사 마돈나, 뭐 김씨표류기, 그때 그 사람들 등등 이 김홍집 중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작품을. 그리고 뭐 2010년, 2012년, 2017년 음악상도 뭐 그래서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음악상 한여로 받으셨고 부일 영화상 음악상 돈의 맛으로 받으셨고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불안당으로 이거는 받은 것 같아요. 노미네이터 써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예, 임상수 감독님하고 작품을 많이 했었네요. 한여도 그렇고 예, 맛도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요 감독하고 앞으로 꾸준히 할 것 같은 게 불안당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이진이라는 음악 감독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보통 표기가 음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음악 지원 및 서포팅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 거 보니까 감독으로 따지면 조감독, 뭐 보조 개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서포터군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시네21에서 인터뷰한 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김홍집이라는 음악 감독님이 이 이진희 음악 감독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업이 그래서 팬이었어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26년이라는 영화로 처음 만났나 봐요. 예,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셨고 두 분이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은 그냥 영화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화가 음악이 영화보다 나서지 않는. 예, 그거로 인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저는 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되게 잘 흐름을 표현해주는 그런 음악이었다. 그래서 우리 DDR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예,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한 감독님은 네. 옆집에서 네. 누가 맨날 달걀을 훔쳐가. 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권력 있는 사람 조카나 막 그래. 네. 그래서 그 사람 막 찔러서 좀 하기도 그래. 그럼 어떤 식으로 혼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혼내준다는 생각보다 닭을 치우겠습니다. 다른 데로? 네. 약간 이거 그건데 그 세월호 문제 생기니까 해경 없애고 약간 조직을 그냥 없애 제가 문제 원인이 되는 걸 해결하는
하는 스타일이군요. 네, 왜냐면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쪽이 뭔가 힘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아예 그걸 치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쪽이랑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되네요. 닭을 치우니까 네. 그다음부터 돼지 우리에 와서 네. 맨날 그 새끼 돼지를 한 마리씩 훔쳐가. 절도인데 이건. 점점 커지네. 그렇다고 죄 없는 닭을 죽여다가 그 집 문에다 걸어놓을 수도 없고요. 아, 그래 뭔가 좀 분쟁을 좀 피하는 스타일이군요. 의외로. 할 수 없다면, 네, 할 수 없다면은 그런 편입니다. 근데 할 수 있다면은 서창대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아예 기선을 제압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아예 피해 버리는. 예. 결국에는 이게 분쟁이 있어도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하네요. 절대 되게 권력인 사람이면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장재원 아들 노엘 같은 네. 막 완전 아나무인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고 앞바백이 든든한 애가 피곤하게 하면 피하는 방향. 네, 왜냐면은 그게 안 끝나요. 맞아요. 네. 내가 당장 어떤 거라면 수치심을 느낀 그런 애들은 소인배들이라 네. 어떻게든 더 안가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에 대한 정의를 제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싸움은 언제 하느냐 이길 수 있을 때 한다. 야, 이거 서창대네. 네, 싸움을 왜 하냐? 실제로 섰습니다. 안창대라고 불러줄게 이제. 안창대. 저희 창대한. 그다음에 싸움을 왜 하느냐? 나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싸우는 시작은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그러지 않으면은 괜히 섣불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인물이 그나마 서창대라는 인물이 입시적으로 구현된 이유가 처음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연설을 통해서 퉁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인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얘가 말 안 들으면 다 됐다면 진짜 재미없는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붙여보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새나개를 좀 가끔 보는데 개들이 아시나게. 예, 막 개들끼리 막 싸우려고 하다가 주인 없어지면 안 싸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든든한 백이 있을 때 막 싸우거든요. 그 짤도 있어요. 문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막 왕 치다가 문이 열리니까 어색해하죠. 문 닫으면 문 다시 닫으니까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라고. 아 맞네요. 하여튼 네. 사람 다 똑같다. 네. 하여튼 본능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도 해볼 여지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현대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면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별점을 한번 남겨 볼까요? 네, 저는 몇 점? 5점 드리겠습니다. 5점이요? 네. 잠깐만. 저번 영화도 5점 남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람쥐. 저번 주에 뭐였죠? 뉴오더? 유오더요. 예. 뭐냐면은 야 올해 예. 너무 남발하는데 나중에 1점씩 막 주려고 그러나? 딴거 아주 그냥 1점 빵점씩 주려고 해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딜 가도 모르는 데 가면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나침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필요한 그 도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자분들끼리 아니면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끼리 보기에는 힘든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2시간을 무난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랜만에 극장을 가건 한국 영화를 보건 한 번은 지금 1등하는 영화보다 예매율보다는 이거 하나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오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분명히 저는 이거 좋은 평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5점입니다. 예, 저도 되게 좋게 저는 4.5점 남겼습니다. 네. 원래 4점 주려고 했는데 네. 우선 한국 영화 응원하는 의미랑 그리고 그 뭐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영화에서 좀 성장도 있어야 되고 영화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영화는 그래도 올바름이나 정의로움 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리타분할지라도 조금 근본적으로 맞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의 말을 해야 된다고 믿는 좀 그런 사람이라 영화의 순기능을 많이 믿어서
뉴오더 같은 영화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영화가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우리한테 좀 의지가 되고 좀 이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가 돼가지고 가끔 인생의 참고서가 되기도 하죠. 예, 좀 예, 예. 영화가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막 힘들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4.5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간만에 한국 영화를 우리가 다뤘고요. 네. 그리고 간만에 다룬 것 치곤 좀 평이 좋아가지고 네. 이 전에 다룬 한국 영화는 싱크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적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하다. 방송은. 시리즈로 아무튼 누굴 죽이려고 널 방글어왔다. 하여튼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고요. 저는 아직 저희 방송 특히 이제 영화 본 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킹메이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요즘같이 뭐 10,000명 넘고 이럴 때라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극장에 막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 극장은 방역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공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우리 방송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143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